이번 영상은 주식 유튜버인 제가 왜 주식 말고 아파트를 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보내는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국내 코스피가 매섭게 폭락하던 날이었죠. 회사 동료 한 분이 좀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살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에 사셨는지 얼마나 샀는지 이를 물어봤더니 평단가 280만 원, 투입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고점에 물려 있다면은 추가 매수를 권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할까 이제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K씨라고 하겠습니다. K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그 아파트 청약된 거 당첨되셨잖아요. 주식에도 손실 났더라도 뭐 아파트 더 오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보내고 저도 생각을 해봤죠. 아니 주식 투자자, 주식 유튜버라는 사람이 정작 주식 말고 아파트 상승에 기대를 걸라고 말하고 있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냉정하게 시장을 생각해 볼수록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현재 주식시장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식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2배 이상 상승하며 코스피 9,000선이라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웠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있냐 보면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주변 평범한 회사원, 직장인 투자자 중에서 삼성전자 35만 원, 하이닉스 280만 원 이럴 때 판 사람이 있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그때 판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그러면 돈을 벌었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올라 있는 상태지만 수익 낸 사람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다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한 500만 원 손실, 2천만 원 손실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이러한 소음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 이걸 모으려는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상태인데요. 주식 유튜버로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식을 통해서 우회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 매수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지정가에 매수 걸어둬도 이게 워낙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시장가 매수를 딱 넣으면 얕은 효과장 때문에 매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체결되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신규 택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낮은 이런 사업성이 좋았던 단지들은 이미 다 정비 사업이 끝난 상태죠. 그래서 남아있는 단지들은 용적률,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를 통한 일반 공급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00세대 대단지 공급 이렇게 타이틀 붙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실제 일반 공급 물량은 한 300개? 이렇게도 안 될 거예요. 즉 10년 전에 5만 세대 공급했다. 이 얘기와 지금 5만 세대를 공급했다. 이 얘기에서 조합원 물량을 뺀 실제 신규 공급 물량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양도세 중과 본격 실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 매각으로 3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했던 집주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양도세가 1억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수익이 2억이 되네? 그러면은 이 집주인은 아마 시장에 이게 물건을 내놓지 않고 매물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없네. 나중에 양도세 중과 없어지면 그때 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가뜩이나 신규 분양 유통 물량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재고 주택마저도 세금 부담 때문에 공급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말씀드렸듯이 유통 주식 수가 잠겨 있는 품절주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주식할 때 호가창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작은 매수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매물 부재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 상황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시드머니를 늘려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지금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통해서 시드머니가 늘어났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시드머니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고 솔직하게 말해서 주식으로 시드머니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개개인의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향의 문제라면 제 주변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제 댓글로는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돈 벌었다는 분이 유튜브에서는 보이지만 제 직장 동료 중에서는 사실상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 같아요. 오르면 더 오른다고 계속 미디어에서 때려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을 때 그때 빠져나온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유례없는 상승이었죠. 그래서 이번은 예전과 다르게 개미들도 돈을 벌 수 있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불려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엑시트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내 집 마련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굳이 위험하게 이런 주식시장을 우회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이죠. 당장 서울 집 살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튀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 수식 말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은 이유가 잘 올랐고 앞으로도 더 잘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옛날에 안 올랐을 때, 그때 바닥일 때, 그때 사둘 걸. 저는 오히려 이제 지방의 요지의 알짜 부동산, 아직 오르지 않은 알짜 부동산들이 바로 그 오르지 않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부동산 상승장을 복기해 보면요. 처음에는 강남이 오르고, 그다음에 서울 중심가, 사대분란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 핵심 입지가 오른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단계를 밟았습니다. 2022년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좀 지방 시장은 안 좋아졌고 이제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부동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공급 역시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22년 지방 부동산이 꺾이면서 공급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4년 내내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공사비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이제 싼값에 아파트를 찍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까지 가서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에 만약에 이 부동산이 예전과 같은 사이클을 탄다면 상방은 너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방은 막혀 있지만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등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폭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이미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난다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가 아직 많이 올랐다, 아파트의 상승이 그 파급 효과가 아직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 부동산 미래 없어 라고 그냥 쉽게 관심 꺼버리지 마시고, 주식창 보면서 주식 공부하고 주식을 확인하는 시간 약간만 떼어내서 내 주변의 아파트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면 혹시나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삼성전자 일찍 사둘 걸, 이런 주식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알짜 아파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 양도세는 증가 때문에 매물이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얕은 호가창이 주식처럼 지금 매물 공급이 적어지면서 아파트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부풀리는 전략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따르면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대세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원하는 만큼의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고 주식시장에서 엑시트할 확률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 서울 집값 상승의 파동은 지방 핵심 지역까지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공급이 부족하여 지방 부동산도 상승의 가능성이 분명한데, 아직 저평가된 핵심 입지의 아파트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 자체에 뭐 깊은 애정이 있어서 난 주식 너무 재밌어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직 내 집 마련이 목표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을 우회하는 것보다 시드머니가 적더라도 직접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부딪혀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주식 말고 다른 것을 살펴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래 하여서 주제 넘게 한마디 올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운용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솔직하고 소신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